그것이 이번 3구 대선의 큰 그런 물줄기를 바꾸는 분수령에 해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속구리, 박서 뭐 이런 것이 다 등장하면서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직접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제재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4.15 총선과 다른 것은 확진자 숫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바로 거기서 상당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자면 3구 대선과 4.15 이 총선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큰 것은 첫 번째는 10% 정도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36.9%까지 3구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총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47%입니다. 따라서 이번 3구 대선은 거의 절반 정도 47% 정도가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 투표자 수 곱하기 20%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사전투표 독려를 할 때 본인들은 승리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4.15 총선도 아주 쉽게 조작을 해서 이겼는데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무려 사전투표율이 10% 오른 겁니다.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0%를 곱하면 되니까 엄청난 대박을 친 거죠. 예. 패배할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네가 가지려고 하는 거 왜 맨날 뺏겨. 그런데 그걸 패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는 직접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속구리에 넣는 것이 아니고 간접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투표하면 넣도록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냥 계획이 상당히 많이 어긋진 겁니다. 하나님이 참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 1+1 투표제는 명백한 부정선거가 발생한 그런 증거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3구 대선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은 엄청난 그런 타격을 줬고,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1+1 투표지.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했던 바로 이미 1번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그런 투표지 넉 장, 석 장은 직접 그 투표용지에 들어있었고 다른 한 장은 투표함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전산 조작에 의해서 소위 유령 투표인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위조 실물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여러분 조작의 후유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도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는 거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 숫자가 맞지 않을 일이 없는데 조작을 하고 나면 또 개표소 현장에서 또 개표 상황표가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개표소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6,574표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가 6,574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함을 해가 투표함을 까보니까 한 표가 늘어난 겁니다. 에이, 한 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표라는 것이 바로 위조 투표지의 그런 투입을 정언하는 증거입니다. 투표는 6,574명이 했는데 투표지 수가 6,575명인 겁니다. 예,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의정부 이동 선거인보다도 한 장 많은 투표수입니다. 유령 투표지 삽입 과정에서 잘못해서 한 장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1,000장만 넣어야 되는데 1,001장을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놨네요. 물론 상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여러분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보다도 개표소에서 개함을 해서 투표수를 세보니까 투표지 수가 더 많더라. 그것은 한 장이 뺄 게 아닌 게 아니고 바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엄청 높은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전남 어느 지역인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만은 공병호 TV에서도 하면 되겠지 TV를 인용해 가지고 아마 그 풀 영상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개표 결과표를 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투표 참관인이 거세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3,793표 더하기 2070표의 값을 무려 2,581표를 조작하다 걸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 걸렸지 않습니까? 개표 참관인이 아주 거세게 항의하죠. 개표 상황표의 마지막 적는 숫자가 최종 숫자가 되는데 어떻게 2,581표를 조작을 하냐. 예. 항상 두 가지 축입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 수만큼은 얼마든지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만들어서. 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용지가 충분하고 있고 모든 게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쇄기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 있고 컴퓨터 있고 개인 도장 인쇄하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그런 뭐 직인들 다 인쇄하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자 중복투표 및 송파구 3만 표 누락 조작 혐의의 중앙선거관리 노정위의 관련자를 고발한다. 3만 표 격차가 생겨가지고 또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예, 이런 것을 지금 공병호 TV는 딱 그 시청자를 묶어놓고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실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어제 김흥국 씨 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꼭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채널들을 다 쉴드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 것은 자유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번에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주력을 이룬 문재인 정권은 참 마지막 가는 날까지 한 달도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어차피 알려질 건데 부정선거가 어떻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어떻게 공론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착같이 그냥 사람 숫자를 묶어놓고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이라보다 폐악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접 시해 본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양상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직접 시해가지고 보니까 예, 사람들이 그 정자를 써가지고 아침부터 다 시해 보니까 2072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의 발표 데이터를 보니까 3219명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140표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그런 수치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또 하면 되겠지 님이 뒷받침하는 자료는 본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20% 차이를 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6%밖에 안 됐다. 53대 47로. 이건 교차투표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그런 표가 몰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표가 윤석열 후보에 몰린 겁니다. 같은 양산 삼성동 유권자가 4박 5일을 차이를 두고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차투표다 이렇게 하겠죠. 교차투표는 일어나기 힘들죠. 종로구에서 최재형 국회의원의 표를 던진 사람은 대부분 윤석열 표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종로구의 최재형 표 격차보다도 윤석열 표 격차가 엄청나게 작은 거죠. 대선자가. 그게 다 교차투표의 증거입니다. 교차투표는 아주 유력한 그런 소위 위조투표의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이번 3구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지금 정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견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고 나면 이 방송을 또 적당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리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저는 거의 2020년 9월부터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채널은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채널은 거의 성장을 못하고 뭐 거의 그때 수준에 비해 가지고 조금 그냥 구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채널 성장 생각하게 되면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부정선거를 못 다루는 겁니다. 다루게 되면은 바로 노란 딱지라든지 방송 탄압이 바로 오고 바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유경수 님이 참 멋진 말을 하셨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인간이 계량하는 과정에 발전됐습니다. 현대 수학은 이집트에서부터 피라미드 건축과 나일강의 범람에 청량수를 발명하며 발전됐습니다. 숫자는 못 속입니다. 회계감수도 개수만 봐도 숙달자는 금방 알아냅니다. 유경수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간단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각 후보의 표만 딱 보고 아 이게 100% 그냥 조작이구나. 이것을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파악을 했으니까 숫자만큼 겁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겁난 것을 알면은 이렇게 조작질을 하거나 부정성을 치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바로 발각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규재 씨라든지 아니면 조갑재 씨 같은 경우가 초기에 오판을 해가 지금까지도 이제 오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숫자를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볼 때는 또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심이 있으면 숫자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준석이가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하태경이가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한기호가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심이 있으면은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사심이 있으면. 사심을 내려놓고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또 그리고 이 선거인 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요한 노력이 선관위 측들이 있었습니다. 뭐 CCTV를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투표소에서 모든 그런 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서는 그냥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바로 선관위 측이 벌린 거고 선거감시단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든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숫자를 적어가지고